다시. 그 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학교 생활을 어른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은 거기 가면 할 수 있을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 7시에 등교하고 하루 종일 수업 듣고 학원 갔다가 또 집에 와서 숙제하고 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가고. 못하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어찌 보면 틀린 얘기 아니고 맞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공부 잘해야지 그 만사가 편한데 그 1, 2년 열심히 하면 평생을 편하게 산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맞는 말이라는 게. 문제는 이것만 얘기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공격적으로 이걸 안 하면 너는 큰일 난다. 이런. 위협인 거죠, 위협. 협박. 공부 안 하면 인생 망한다. 협박. 그러니까 얘기가 아니라 대화가 아니라 협박.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누가 어떻게 했는데 선생님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좀 누구 편을 더 든 것 같아. 자기가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이 잘못했는데 걔를 더 많이 혼내더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도 인간이야.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좋아하는 아마 기호가 있을 거다. 그리고 엄마가 늘 생각했을 때 난 이렇게 생각한다. 선생님이라는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어느 학력 조건이나 그런 거를 먼저 보고 교사 시험 봐서 임용고시 모셔갖고 되기도 하겠지만 그런 어떤 있잖아요. 자기의 스펙이.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지금 교사를 하는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분명히 모범생들이었을 거야. 모범생이 공부 잘하고 선생님들 칭찬받는 애들, 그 아이들이 교사가 된 케이스가 대부분일 텐데 그 사람들이 말 안 듣거나 공부 안 하고 수업 시간 뭐 하다가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애를 어떻게 무슨 수로 이해를 하겠냐. 엄마는 그런 생각이 든다. 1, 2년 차 때 중에 평생 모범생이다가 우등생, 모범생 이러시다가 이제 교사가 돼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정말 슬펐던 얘기는 도대체 왜 숙제를 안 해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얘기에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죠. 아니 숙제 안 해오는 걸 이해 못하면 이제 가출하는 건 어떻게 이해하실 거며 담배 피는 건 어떻게 이해하실 거며 선생님에게 자신도 모르게 욕이 나오는 애는 앞으로 어떻게 이해하실까. 그러더라고요. 해봐 나는 이 학교에 4년 동안 있을 거고 아이를 계속 맡길 텐데 조용히 넘어가지 않게. 그러니까 아무런 뒤에 조치도 없이 조용히 넘어갔어요. 진짜로요. 이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 한 분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제가 봤던 학교는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용어 자체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 게 학교 폭력이 아니고요. 그 폭력을 주장하는 학교예요. 폭력 학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교 폭력 이러면은 시각이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 안에 계신 분들은 학교는 온전히 있는데 그 안에 나쁜 아이들이 몇이 있고 걔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 주변 친구인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거는 이것도 좀 위험한 얘기긴 한데 학부모님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상처 많이 받죠 요즘. 예, 진짜 육두문자 써가시면서 어디서 정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욕들을 마구 이제 하시는데 실제로 교사들 중에 왜 병가내고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 신경정신과적인 이유로 병가 내시는 분들 중에 상당한 이유는 학부모님들이잖아요. 네. 학교에 진짜 나갈 수 없을 만큼 괴롭힘을 당한. 좀 대형 사고를 쳤어요. 누가 봐도 이건 대형 사고예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지만 이건 확실히 대형 사건이고 그래서 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근데 그 부모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니까 정말 이를 악물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학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이렇게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절대 한사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요. 그러면은 애들은 뭘 배우겠어요. 애들이 거기에서 그러면 생활지도부에 앉아있는 애들이.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학부모들 당할 수 있는 학교는 별로 없어요. 가끔은 같이 아이를 기르는, 그러니까 교육하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무조건 학교의 교사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모습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는 학교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고소도 엄청 할 거예요.
선생보다 학부모가 위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피라미드가 이게 똑바로 있어야 안정된 모양이잖아요. 뭐 중간 게 맨 아래에 있고 맨 위에 게 아래에 있고 하니까 계속 흔들리다 넘어졌다 세워졌다 하니까. 피라미드여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피라미드여서 우리가 힘든 거 아닌가? 다른 형태가 있지 않을까? 꿈은 그런 거잖아요.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 거. 허무맹랑한 거. 사실 이런 게 꿈이잖아요. 근데 꿈을 적으라고 하면 항상 진로와 직업에 대한 것들을 주로 적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애들한테는 지금 꿈은 찾아보기 힘든 거죠. 그 직업에 대해서도 천편일률적으로 가고 있는 형편인데 뭐 애교스럽게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런 것도 잘 안 나오는 거. 애들은 너무나 똑똑해서 잘 압니다.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렇죠. 꿈이 많이 없어진 시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애들은 그걸 민감하게 포착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주위 어른들도 꿈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다 기성세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인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역할 모델을 제대로 했다면, 제대로 역할 모델을 해서 정말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해줬다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는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 부리고 그런 어떤 경쟁 구도에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부족했던 못했던 걸 또 주입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긴 게 지금 아이들이 아닌가. 제가 대학을 간다고 한 게 제가 정확히는 저걸 녹음 사회복지사거든요. 정확한 꿈이. 그러니까 이거를 PC방보다 많이 접하고 싶은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한테 가장 크게 어필할 수 있는 건 머리가 좋아진다예요. 근데 이게 실험 결과는 수두룩하게 좋다고 나와요. 근데 만약에 지몽대를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랑 아니 왜 부모한테 어필을 해? 애한테 어필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국 현실인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학벌이 무섭다는 게 내가 느낀 거구나. 난 우리나라 부모들도 애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니까 공부를 하라고 시키는 거거든. 왜냐면 사회가 공부 잘하는 애를 좋아하기 때문이야. 맞아. 그게 슬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에게 정당하게 화를 낼 수가 없어. 왜냐면 그들이 안쓰러워서. 사실 부모들 안쓰럽잖아. 팍팍하게 사는 거, 힘들게 사는 거 아니까. 그리고 왜 그런지 우리가 아니까. 한국에서 살기 싫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거든. 왜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원할 때 이걸 남들이 해줄까? 이걸 남들이 받아줄까? 항상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남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거든. 그리고 그거는 너희들이 경험한 학교에서 괴롭힘과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얘를 도와주면 괜찮을까? 애들이 뭐라고 할까? 나까지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이게 자꾸 다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너희들이 겪은 학교 폭력과 똑같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왕따가 생기는 것도 그렇고 학교 폭력이 있는 것도 그렇고 그게 다 사람 시선 때문이야. 사람이 쳐다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사람이 보니까 난 강해져야 되고? 근데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시선이라 선택사항이 없다.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이끌려. 어릴 땐 이렇게 생각 안 했지만 그때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마인드였다면, 이 생각이었다면 나는 만약에 내 주위 잘 나가는 애들이 있고 내가 일진들이랑 놀고 있어. 나는 그럼 걔들 뿌리칠 거야. 걔들 뿌리치고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왜 남들 보는 시선 의식하고 왜 사람들 보는 눈대로만 살아가야 되냐고. 네 말이 맞아. 근데
당연하게 도와줘야 될 일인데, 당연하게 도와주는 일이 뒤에 책임이 따라오고. 그래, 내가 다시 왕따를 당했던 것처럼. 이런 케이스가 너무 나도 많잖아요. 그거 각오해야지. 내가 만약 내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니까. 왜냐면 남이 대신 날 살아주는 게 아니니까. 남의 입맛대로 살다 보면은 내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뭘까? 그리고 그게 우리 사회라는 게 참 억울하고 화나고 끊임없이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데, 그걸 나는 서로한테 푸는 것 같아서 참 안쓰러워. 그러니까 답답한 아이들이 서로 때리고 치고받고 싸우고, 어른들은 또 상사에게 답답했던 거 아이에게 풀고, 아이는 또 학교 가서 치고받고 싸우고. 계속 똑같은 악수 아닌 거지. 나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 나이쯤 되면 누구나 그때 그러지 말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예를 들어 나는 그때 내가 화를 낼 걸, 당당하게 맞들 걸. 근데 난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 근데 막상 그 나이대로 돌아가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아마 지금 피해를 보는 우리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아마 그럴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저 가해자를 탓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건 맞습니다. 왜냐면 가해자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면 피해자가 돼. 그 경험 때문에. 평생의 낙인이고, 그래서 가해자 아이들 알았으면 좋겠는 거야.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짓이 앞으로 평생의 낙인이 될 거라고. 정말 좀 안타까운 얘기고 아픈 얘기인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걔는 가해자였거든요. 근데 가해자도 외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워낙 애들 많이 괴롭히고 하다 보면 주위에 친구가 없어요. 걔한테는 제 친구 하나도 없거든요. 어느 순간 걔가 외롭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했어요. 저도 미안한 거 있고, 연락 안 해서 가지고 미안한 거 있고,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솔직하게 걔한테 한마디만 이렇게 요즘 어떠냐고 물어봤으면 걔가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외롭지 않았을 수도 있었더라고요. 걔가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 거면. 네, 얼마나 많은 그랬겠어요. 수도 없이 자기가 한 행동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난 어쩌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자괴감에 빠졌겠죠. 자괴감에 빠지고 자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가해자기 때문에 쟤는 죄책감도 못 느낄 거야. 쟤는 고통이 없을 거야. 미안한 것도 모를걸? 이런 생각에 아예 그냥 같은 애들끼리 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피하거나. 근데 그 아이 마음속에 그 많은 게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건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잖아. 아무도 안 물어봤으니까. 아무도 안 물어봤으니까. 아이들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학교 폭력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어른들은 정말 모르는 건가요? 자꾸 어른한테 책임을 지우지 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바꿔야 나가야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어른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못 배웠어요. 이러고 있어요. 우리라도 알아서 터득을 해야지.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긴 한데 억울한 거. 기왕 이렇게 나잖아. 방송을 타잖아. 우리가 사회에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뭘까? 사회에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뭘까?